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5%대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시장 예상과 같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결과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가게 앞에 앉아 있는 노숙 여성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가 텍사스주의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커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한 보석 매장에 3인조 강도가 들어 38초 만에 $200만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13살 소년이 흉기에 찔리고 총상을 입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수갑을 찬 채 도주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로 둔화됐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거라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한 달 전인 11월과 비교하면 0.1%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 건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비용과 항공료, 중고차 가격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물가의 하강 곡선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9%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11월에 7% 초반으로 둔화된 뒤 지난달 6% 중반까지 꾸준히 낮아진 겁니다. 보다 정확한 지표로 간주되는 근원 물가는 5.7% 올랐는데 이 또한 11월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all adds up to a real break for consumers, real breathing room for families, and more proof that my economic plan is working.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고 연준 내부에서도 베이비 스텝 지지 의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In my view, the days of us raising them 75 basis points at a time are surely past. In my view, hikes of 25 basis points will be appropriate going forward. 하지만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임금 상승에 압력을 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열기도 여전한 게 걸림돌입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물가 하락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문서가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도 놀랐다면서 법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을 강하게 비판해온 터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 차고의 창고와 방에서 국가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워싱턴 DC 개인 사무실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기밀 문서 10여 건이 나온 이후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변호인 측은 발견 즉시 법무부의 통보에 압수해 가도록 했다고 말했지만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유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자신도 놀랐다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법무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했습니다. People know I take classified documents and classified material seriously. I also said we're cooperating fully and complete with the Justice Department's review.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되면서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기밀 문서 사적 보관을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특히 그가 같은 사안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걸 부각시키면서 바이든의 이중성을 공략했습니다. Here's an individual that's been in office for more than 40 years. Here's an individual that sat on 60 Minutes that was so concerned about President Trump's documents locked in behind.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계인 로버트 허 전 검사장을 특별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중간 선거 선방에 고무된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터진 이번 사건이 내년 대선까지 두고두고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자신의 매장 앞에 계속 머물고 있는 노숙 여성에게 물을 뿌린 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가운 물을 뿌리는 남성의 모습에 잔인하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남성은 해당 여성에게 수차례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거리에 앉아있는 노숙 여성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소리치더니 이내 호스를 꺼내 여성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팔을 허우적거리며 물을 막아보려 하지만 이 남성은 개의치 않고 계속 물대포를 조준 발사합니다. 이 장면은 건너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남성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I turned to the side and I see the guy pouring water to the lady. It wasn't cold, it was raining. She was screaming. She said, "Okay, I move." 물을 뿌린 남성은 노숙 여성이 앉아있던 거리 인근의 갤러리 주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남성의 냉혈한 행동을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이 남성은 당시 노숙자가 자신에게 소리치고 침을 뱉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I find it hard to apologize. This woman is, it's a very, very sad situation. And she's very psychotic. I totally understand what an awful thing that is to do. But I also understand what an awful thing it is to leave her on the street. 그러면서 오히려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The police, there must be 25 calls on record. It's 2 days in a homeless shelter. It's 2 days in jail. And then they drop them right back on the street. 샌프란시스코는 전국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노숙자와 주민들 사이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남성에게 물을 맞은 여성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보인 행동과 관련해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까지 거론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이 남성은 결국 물을 뿌리기 전 자신은 여성을 수차례 도와주려 했었다면서 당시 행동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관계를 강조하고 미국 사회에 기여한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한인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한인들의 기여로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다양성을 통해 미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 기여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한미 양국의 철통 같은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는 미셸 박스틸, 영킴, 앤디 킴 등 한인 의원들이 매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미국 사회에 기여한 한인 커뮤니티의 업적과 영향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파크가 텍사스주 북부에 들어섭니다. 캘리포니아 LA와 플로리다 올랜도에 이은 세 번째 테마파크인데요. 가족들을 위한 독특한 놀이공원으로 텍사스주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55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서부 LA와 동남부 올랜도 두 곳에서 파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세 번째 테마파크가 중남부 텍사스주에 들어섭니다. Universal Park, unlike any other in the world,
and we're wildly excited. Asked us how fast Frisco can move, and we told them we're used to moving really fast. And so we expect dirt to start moving here sooner than later.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유니버셜 파크앤리조트는 100억 달러 규모의 프리스코 필드 개발 부진의 일부를 구입한 상태며 5개의 유명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으로 밝혔습니다. 테마파크 외에도 3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의 지역사회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We've envisioned this park as a regional park, so we expect visitors will come not only from the state of Texas, from outside Texas as well, from all the neighboring states, and that's why we built this 300-room hotel so that it can turn into a family vacation. 유니버셜 파크 측은 현재까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이나 예상 타임라인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매각 기록에 따르면 앞으로 4년 이내에 개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다음 달 17일 새로운 테마파크인 슈퍼 닌텐도 월드 개장과 라스베가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 컨셉의 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뉴욕주의 한 보석 매장에서 3인조 강도가 $200만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한 보석 매장에서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직원과 고객에게 움직이면 총을 쏘겠다고 협박을 가한 뒤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순식간에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 등 $200만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3인조 강도의 범행은 1분도 채 되지 않은 38초 만에 이뤄졌으며 이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3인조 강도의 신원 파악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13살 소년이 흉기에 찔리고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다운타운 플라워 스트리트와 7번가 부근에서 13살 소년이 용의자로부터 흉기에 찔리고 총상까지 입었으며 피해자는 최소 5차례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소년과 함께 있던 14살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했고 이 소년은 피해자의 가족인 사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들은 두 소년이 하교를 하던 중 괴한이 접근해 소년들을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자 사촌이 이를 말리던 중에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로 의심받는 14살 소년은 수갑을 찬 채 달아난 상태며 경찰은 도주한 소년을 수배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저녁 10시쯤 용의자로 추정되는 2명의 10대 소년들을 체포했다고 전했지만 도주한 10대 용의자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10대 8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노숙자가 59세 홍콩 이민자 켄 리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토론토 기차역 근처 요크 스트리트와 유니버시티 애비뉴 지역의 노숙자 쉼터에서 벌어졌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10대 소녀들이 노숙자 켄과 언쟁을 하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켄을 수차례 찌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켄은 함께 있던 아시안 여성 친구로부터 10대들이 술병을 빼앗으려 하자 그들을 막기 위해 개입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켄은 최근 몇 달 동안 토론토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홍콩 이민자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캐나다 경찰국은 10대 소녀들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형사보호법에 따라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당초 오는 14일까지 완료하려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 연장에 대해 은행 계좌 정보가 바뀐 주민들에 대한 지급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힌 자동 입금 대상자와 관련해 추가 검토로 지연된 46만 건의 미지급 대상자들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대한 지급 역시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구제지원금 지급 이후 수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동이체 대상자의 경우 3일에서 5일, 데비카드 대상자는 최대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난 30년 사이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협회 ACS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380만여 명이 줄어들었고, 이는 30년간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1991년 이후 암 사망률의 감소는 주로 흡연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암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의 발전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HPV 백신이 사용되면서 20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6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망률 감소에도 암은 미국에서 여전히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며 1위는 심장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뉴욕에서 향후에 간판을 걸고 비밀 경찰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비밀 경찰서가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유리 건물에 중국 푸젠성의 창러 향후회를 의미하는 미국 창러 공화라는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건물 1층에는 마라탕 간판이 붙어 있고 건물 내 안내판에는 침수론 등 업주와 업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중국 경찰이 사용하는 층에만 공란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찰과 함께 해당 비밀 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색 목표 등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주미 중국 대사관은 해당 경찰서는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일 뿐 경찰관들도 중국 경찰관이 아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 음력 설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도 뜻깊은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한인사회의 전통 무용단인 이정인 무용단이 오프닝 공연에 초청을 받아 부채춤과 건무 등 한국 무용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공연은 1월 21일 낮 12시와 오후 1시, 오후 2시 30분에 펼쳐질 예정이며 한국 무용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자춤과 베트남의 모자 댄스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즈니랜드에서는 1월 20일부터 다음 달 2월 15일까지 다양한 아시아 이벤트와 요리 그리고 축제 장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행인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차를 세운 뒤 거리에 돈다발을 뿌리는 기이한 행동을 벌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중국 광저우의 중심가 도로. 행인 수십 명이 보행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난데없이 검은색 BMW 차량이 돌진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8, 9, 10. 여러 명이 도로에 쓰러졌지만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더 내달립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려다 또 다른 행인까지 덮칩니다. 더 이상 달리기 어려워지자 그제서야 차를 세운 운전자는 느닷없이 100위안짜리 지폐다발을 거리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공포에 빠뜨린 광란의 질주에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었다거나 6살 여자 어린이가 희생됐다는 등의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22살 남성인데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상하이의 한 5성급 호텔. 갑자기 아우디 승용차 한 대가 그대로 로비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뛰어나와 제지하는데도 가구와 집기들을 부수며 로비를 질주하다 문틀에 부딪힌 다음에서야 멈춰섰습니다. 28살 남성 운전자는 호텔 투숙 중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며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노트북은 호텔 밖에서 발견됐다고
AFP 통신이 호텔 직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쾌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함초, 프락토, 올리고당, 갈근,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건강한 장 관리 바로 쾌변하세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일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더 협상하겠다며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한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 일방적 설명은 듣지 않겠다며 피해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배상 책임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신 우리 기업이 나서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게 무슨 배상이냐는 비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미 표명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에 대해선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소리야. 그만 좀 하세요.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에 압류할 자산도 없다는 걸 현실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이란 반응입니다. 외교부는 여전히 최종안을 발표한 건 아니라며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한국 정부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의 기부는 용인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의 기부로 배상금을 마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韓国国内の動き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거듭된 질문에도 나오는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韓国政府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きます。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역시 성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자발적인 기금 납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보수 지지층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사죄나 기금 납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 내에서 자국 기업의 기부는 용인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을 긴급 방문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일본 국회의원과 마스노 관방장관을 만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구속된 뒤에도 측근들에게 대장동 수익을 철저히 감출하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측근들이 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으로 재작년 11월 구속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하지만 수사망을 피해 대장동 수익을 감추려는 시도는 구속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김 씨가 구치소로 접견을 온 변호사들을 통해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양 이사에게 수익금을 감출 것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지난해까지 이 대표와 최 이사가 숨긴 것으로 파악된 범죄 수익은 모두 275억 원. 검찰은 김만배 씨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상황에 맞춰 이들에게 수시로 옥중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김 씨의 지시에 따라 화천대유 등에서 수표를 인출해 추적이 어려운 소액 수표로 바꾸거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와 최 이사는 지난해 대장동 재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에게 작은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피의자 조사에서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감춰진 대장동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자해 시도 등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불이나 전기가 나가면 문을 쉽게 열 수 없는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불이 난 테슬라 자동차 사고 현장. 불길에 휩싸인 테슬라 차량 주변에 남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유리창을 열심히 깨고 있습니다. 사람 한 3-4명이 그 창문을 깨고 소화기로 깨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불이 난 차와 같은 모델의 테슬라 차량입니다. 전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땐 손잡이에 이렇게 손을 대면 손잡이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밖에선 절대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문은 안에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그나마 앞자리 운전석 문짝 팔걸이 안쪽 손잡이를 찾아 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뒷자리입니다. 차량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문을 여는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에도 차량 바닥에도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안 열릴 경우에는 창문도 당연히 안 열릴 테고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하거나 앞문으로 나가서 수동으로 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국내 전기 차량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좌석 옆에 문고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잠금 장치가 풀려 밖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테슬라가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에 2차 도난 사고나 그러면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한 어떤 가해 이런 위험성에서 보호하고자 한미 FTA로 한국에서 1년 동안 5만 대 이하로 팔린 미국 차 브랜드는 미국 안전 규정을 따르는데 최근 5년간 국내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4만 7천여 대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가 쓴 자서전이 첫날에만 영국과 북미 지역에서 143만 부가 팔렸는데요. 책은 인기지만 저자인 해리 왕자의 호감도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한 온라인 여론조사 업체가 성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리 왕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이 68%로 책을 내기 전보다 4%포인트 더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65살 이상인 영국인들이 해리 왕자를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는데요. 해리 왕자가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돈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이 장녀 델핀 아르노를 크리스찬 디올의 최고 경영자로 선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델피는 맥킨지를 거쳐서 크리스찬 디올에서 12년, 루이비통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르노 회장이 장녀 델핀을 최고 경영자에 앉히면서 가족의 그룹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인사 발표 이후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주가는 2%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란 법원이 지난 2001년 국방부 차관을 지낸 알리레자 아크바리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란과 영국 이중 국적인 그가 영국 정보기관과 내통해 이란의 주요 정보를 넘겼고 2020년 핵 과학자 암살에도 관여했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영상도 최근 이란 국영통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반체제 언론 BBC 페르시아는 아크바리 전 차관이 고문을 당해 강요에 의해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계사인 44살 우크라이나 여성이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에게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옥사나 미넨코 씨인데요. 남편은 러시아군이 헤르손으로 진입하던 날 교량을 방어하던 중 전사했고요. 러시아군에 붙잡힌 그녀는 수시로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는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살아있는 시체였다며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얼굴은 폭행으로 엉망이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미넨코를 포함해 헤르손 주민 10명은 러시아군이 목을 조르거나 성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물자를 찾는 데 활약한 구조견이 있습니다. 바로 소백인데요. 9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은퇴한다고 합니다. 소백이란 이름은 소백산의 전기를 받아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자란 의미가 담겼는데요. 이처럼 당시 광주 사고 현장에서 6명의 매몰자 중에 4명의 위치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모두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했고요. 13명의 귀중한 생명도 구했습니다. 119 대회에서는 최고 명예 구조견으로 선정됐고 각종 대회와 행사에서 맹활약하며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소백이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생각해 은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은퇴식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데 무거운 사명감 대신 이제는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 좋겠네요. 유통업계의 공룡 쿠팡이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은 정가가 360만 원대인 애플의 맥북을 40% 저렴한 가격인 210만 원대 판매했는데요. 엄청난 할인율 탓인지 해당 상품은 판매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하지만 판매 3시간 뒤 쿠팡에선 잘못된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고객 주문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환불 처리했는데요.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보상한 건 3,000원 쿠폰. 쿠팡의 대처는 고객들의 화만 돋웠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쿠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쿠팡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는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애플워치를 30% 이상 싼 가격에 내놨지만 구매자들이 제품을 받지 못해 환불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머리 없는 한 직원 탓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장님만 혼이 나가는 차마 웃지만은 못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브라질의 한 작업장, 한 직원이 기다란 철 막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직원이 돌아선 순간 막대가 스르륵 넘어지더니 앉아있던 사장님 발을 강타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픈데요.
발이 괜찮나 사장님이 신발을 벗고 발을 확인하는 사이 직원은 쓰러진 막대를 주섬주섬 들고선 걱정스레 다시 발길을 돌리죠. 그런데 이 직원 또 같은 자리에 막대를 세우네요. 역시나 직원이 나가고 막대는 다시 쓰러지고요. 이번에 사장님의 머리를 향해 쾅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애꿎은 사장님 많이 안 다치셨죠? 아직은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로봇 강아지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주오던 여성이 갑자기 로봇개를 걷어찹니다. 방향을 바꿔 반대쪽에서 또 한 번 발로 차려다 이번엔 빗나가죠. 호주에 사는 한 남성이 로봇개 스탬피를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여성의 일행인 듯한 남성은 주인에게 대신 사과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스탬피는 센서가 고장나 43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는데 로봇에게 행하는 폭력도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로봇 자체에 적대감을 갖는 것이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었고 로봇이 고통을 느끼진 않겠지만 남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간다며 가출한 파키스탄의 10대 소녀 2명이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찾은 소녀들의 일기장 덕분에 경찰이 이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기차 시간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파키스탄 북동의 라호르 지방. 집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3번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BTS는 파키스탄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 덩달아 한국 드라마도 인기인데요.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보는지 확인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한국에 와도 BTS는 볼 수 없단다. 우리도 못 봐. 같이 유튜브로 보자고 답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